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 최대어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첫날 80%대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할 수 있는 따따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쿠팡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이 9조 원을 넘겼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기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쿠팡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2022년 3분기 첫 분기 영업 흑자 전환 이후 처음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지난해 말 결산 기준 배당금이 41조 원으로 1년 새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화까지 더해진다면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PBR 관련주들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어제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기관, 오늘은 굉장히 약한 수급과 함께 지금 지수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혹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시장 함께 하시고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70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국내 시황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지금 힘든 자리죠. 어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거의 1조 8천억 원 이상 들어왔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그야말로 개인에게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대부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대형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 쪽으로 몰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약간 물량 소화하면서 약간 쉬어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0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자, 여기에서 갭을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미국의 증시와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로 인해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 다시금 커플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은 우리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좋을 때는 오히려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한번 이번에는 코스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 의외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죠. 어제 870선을 넘었었는데 다시금 또 밀렸습니다. 863포인트로 지금 밀려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어제 그렇게 강하게 들어갔던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히려 약세였던 코스닥, 거기다가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니까 더 빠지는 모습,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또다시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평균 단가 낮추기, 쉽게 해서 평단을 조금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오후가 됐을 때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시 반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단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여기에서 일단 지지할 수 있는 자리 일단은 여기 860선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재 자리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떨어졌지만 계속해가지고서 물량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물량에 대한 공방전이 현재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약간은 떨어졌지만 양봉, 음봉 계속 전환되고 있죠.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욱더 물량의 손바뀜은 크게 일어날 것이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이 코스피에다 순매수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 대형주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워 담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현재 17만 9,600원에서 18만 원을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어제 자리였잖아요. 자, 어제 자리 18만 원을 넘어갔다가 거의 이제 종가에서는 17만 6,500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다시금 밀려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밀려나서 이 자리로 다시금 이렇게 밀려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약간은 물량을 조금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그 여러 가지 애플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AI 반도체가 역시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엔비디아하고 그다음 TSMC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세 군데가 현재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견제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가 되느냐? 결국은 삼성전자 HBM을 쓸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약간은 SK하이닉스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빠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잠깐 여러분들 오늘 가장 관심 있었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잠깐 보시게 되면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빠지고 있는데 거의 뭐 80%대죠.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거의 뭐 엄청나게 100%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함부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잘 보고 수익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들 어제 세명전기 또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일 일렉트릭이라든가 각종 전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서 계속해가지고서는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물량에 대한 공방전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급 주체별로 어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시황 짚어봤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전 브리핑과 장 마감 이후에 시황들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역시나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제 머니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제 또 다양한 이슈들을 들려주신 만큼 또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 재밌는 것들 꽤 많죠. 애플도 있고 뭐 그다음에 미국 증시 혼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자. 집 나간 초격차,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라 초격차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또다시 이제 메모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에도 힘을 못 쓰는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이것 호텔 말고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그런 많은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종목 중 하나 바로 2차 전지인데 이것도 지금 나올 거고. 다음 세 번째, 자, 애플의 M4 칩 관련돼 있는 이야기,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 김범석 쿠팡 창업자, 쿠팡 관련된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 나간 초격차를 되찾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개발 플러스 양산의 원팀, 일반적으로 개발팀, 양산팀은 별도 분리를 하는데 합쳤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합치면은 어떻게 되면 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 바로 개발에서부터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속도를 최대한 빨리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약화된 이 메모리 시장의 초격차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0나노짜리. 자, 지금 2나노 공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모리는 10나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일반적인 D램, 일반적인 7세대 D램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D램은 보통 10나노 이상은 안 합니다. 10나노 이하로는 공정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발열 관리가 안 돼요. 발열 관리. 자, 발열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1990년도에 인텔은 원래 메모리 업체였죠. 자, 메모리 업체였던 인텔이 뭐라 그랬느냐? 10나노 미만으로는 더 이상은 D램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이 기술을 개발을 안 하고 이거를 전부 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다 넘겨줬었습니다. 1990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느냐? CPU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펜티엄을 비롯해가지고서 참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펜티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어 시리즈, 코어, 뭐 i에서 i3, 5, 7, 9까지 지금 나왔죠. 요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지금 했던 게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현재 7일에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10나노 7세대 D램, 요거에 대해서 TD를 이제 개발 단계에서 원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개발 양산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자, DDR 지금 현재 5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지는 차세에 대해 메모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자, 금리 인하 기대에도 힘못 쓰는 배터리주. 참 이게 2차 전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한계로는 이미 그 배터리는 갈 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 한계 플러스 기대로 해서 이제는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여기에까지 돌아오는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일단은 인도가 참전해야 돼요. 인도 참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음으로 전고체 배터리.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폐배터리 재생. 요거까지가 언제까지? 자, 요거가 올해 3분기 9월까지는 일단은 가야만 요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횡보하는 라인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돈이 좀 더 될 수 있다. 즉 수익을 할 수 있다라 그랬고, 여기에서 또 다른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거 바로 ESS 사업이 이제 앞으로 한번 활발해질 경우, 즉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그 비율이 신재생 에너지가 30% 정도 돼요. 대략 평균적으로 30% 정도, 선진국 경우는 3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 사업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냐? 예전에 4%에서 8%까지 올렸다. 자, 요게
요 전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9%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 됐을 때 그럼 ESS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2차 전지 주가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그것도 리튬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다른 거 나트륨 이건 중국이 훨씬 더 잘하죠. 그 다음에 또 바나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들이 앞으로 해가지고서 이 ESS 시장을 끌어갈 때 특히 수출 그 다음에 ESS로 해서 플랜트가 나올 경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퓨얼셀, 그 다음에 S퓨얼셀, 퓨얼셀 삼총상 있죠. 그 다음 범한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여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섹터들의 기반한 그런 종목들을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신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AI의 반격 나선 애플. 자, 선봉에 M4를 탑재했다. 자, M1 칩이 나왔을 때 혁신이라 그랬는데 2,3는 M2, M3 전부 다 아유 정말 못 쓰겠어요라고 우리의 애플 유저들이 여기 원성이 자자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지금 이번에 M4가 나오면서 뭐냐? Neural Processing Unit. 여기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부르더라고요. NPU라고 부르는 이 NPU가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를 드디어 내왔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아이패드가 사실상 뭐냐? 맥북만큼의 성능을 기존의 이전 맥북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M4 칩이 달리게 되면은 앞으로는 맥북뿐만이 아니라 아이맥이나 아이맥 같은 이런 컴퓨터, 대형 컴퓨터들도 역시 상당히 강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에는 NPU 그랬을 때 쿠다 베이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쿠다는 뭐냐면 그래픽 처리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했던 거는 그냥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엔비디아.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여기 경쟁 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싫어하는 여러 회사들이 나왔죠.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은 엔비디아 못 써. 나는 너네하고는 죽어도 일을 같이 못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2010년도에 이미 한번 학을 뗐던 적이 있죠. 학을 뗐죠. 학을 떼다. 뭐 때문에? 자, 맥북에 들어가던 그래픽카드를 엔비디아가 부탁해서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썼는데 거기서 아주 끝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너무 발열이 심하니까 땜납이 녹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부에 있는 기판들이 엉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애플이 그때 스티브 잡스가 사과하고 그 뒤로는 엔비디아를 끌 안 써요, 사실. 그런 이후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픽 카드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BW200, 자 블랙웰 요 기계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너희들 너무 나한테 독점으로 해가지고서는 피해가 심하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 대부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 각자 도생하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심지어는 이번에 애플도 M4 칩은 우리가 개발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따라서 AI는 지금부터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김범석 쿠팡 창업자 중국의 커머스 진출에 낮은 유통 진입 장벽 실감했다. 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투입을 했죠. 그리고 사실 또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화된 그 물류 관리 시스템이죠.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에서 일단 쿠팡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구축이 된 이 시스템을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동안 투자금을 서서히 이익으로 갚아 들어가면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중국에서 너무 저가로 해가지고서는 알리, 테무, 셰인이 후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매출은 9조 원이 넘었는데 이익은 별로 좋지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요,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주식 얘기는 아니죠. 왜? 얘네는 나스닥 가 있으니까. 나스닥 직상장 종목이죠. 네.
직상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떠들 필요가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니 이제 영업이익이 줄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다. 그랬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 계속 출혈을 해가면서 중국의 커머스들하고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을 가지고서 다른 전략을 세울 것인가, 요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실시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이 적자를 내면서 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반도체는 화랑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2차전지주들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좀 눌려있는 듯한 모습들까지도 저희가 이슈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분석을 해봤다면 우리가 투자로서 연결지을 수 있는 테마들은 어떤 게 있을지 또 짚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뤄볼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테마 삼성전자, 2차전지, AI, 유통 네 가지가 지금 나왔죠. 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지금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제 나아질 것이다. 자, 5분기 만에 흑자를 냈죠. 5분기. 자, 5분기 만에 흑자를 낸 삼성전자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전지.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현실 얘기를 또 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세 번째, AI. 자, 오늘은 AI를 중심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물론 증시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유통. 자, 쿠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쿠팡뿐만 아니라 각종 물류회사, 한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CJ 대한통운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러나 유통에 대한 얘기들은 이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 AI의 반격 나선 애플. 자, 선봉에는 M4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ARM 관련주. 자, 애플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팹리스로 M4 칩을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회사들은 ARM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ARM 영국계. 자, 영국계죠. 영국계 팹리스고요. 그러면서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소프트뱅크의 우리 선정위 회사 소프트뱅크가 있죠. 소뱅에. 네. 마사요시 손 우리 손정희 회장님이 또 여기에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ARM 관련주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다음 또 요것들이 또 어떤 것이 연결되느냐? 비메모리 설계 부문, 그 중에서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또 역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게 되느냐? AI 소프트웨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뉴럴. 자, 뉴럴 뉴럴 칩이라 그러죠. 요거랑 연결되는, 그다음 요거의 프로세스랑 연결이 되는 요런 종목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의 모멘텀, AI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자,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는 AI는 개념으로만 있었어요. 그랬다가 얘를 이제 실증을 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실증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교육시켜 가지고서는 이 지능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는 것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유명한 거 알파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또 보면은 챗 GP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소라가 또 있죠? AI의 소라. 요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요거는 이미지, 얘는 그림, 얘는 소라는 동영상, 달리는 이미지,
챗GPT는 언어, 요거에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가장 AI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픈 AI가 이 AI의 그 컴퓨팅 여기에 대한 기초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물주는 누가 있느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불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갔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코파일럿이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되는 이 기술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이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코파일럿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바드, 자, 제미나이로 그랬죠? 제미나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미나이. 자, 이게 알파벳 구글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는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로서 나오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서서히 가속이 되고 있다. 즉, 더 이상은 AI가 똑똑해질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용 용도에 맞춰 가지고서 적정 수준으로만 이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만 있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뭐냐? 돈이 되게 해야 한다. 즉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자,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견제가 더욱더 커졌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온 애플에서 나온 거 M4 칩에 거기서 NPU Neural Processing Unit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혼자서 독주 체제로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너무 비싸다. 근데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프로세스 자체가. 자,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처리 그 로직으로 가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열이 많이 난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전기를 엄청 먹어요. 전기를 엄청 먹는 전기 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과 전기를 줄이면서도 가격이 싼, 그리고 내가 내 목적에 맞는 이런 NPU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기술주들이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것이 꼭 따라가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견제 심화, 이것도 역시 현재 모멘텀으로서 강하게 갈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7개 회사가 각각의 7 종류의 AI가 나왔다. AI, 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각자의 개발해주는 회사들은 전부 다 돈 벌겠죠? 7계약이 7종류. 거기다가 만들어주는 제품도 7제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봐야 되는 머니 포인트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1월 달에 가장 많이 갔던 게 뭡니까? 온디바이스 AI죠. 자, 온디바이스 AI. 자, 한마디로 칩 하나면 다 돼. 칩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다 해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데이터 센터형 AI.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즉 통신으로 AI하고 연결해가지고서는 얘를 좀 더 발전시켜가면서 그래가지고 좀 더 계속 진화하는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가는 AI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온디바이스로 하는 것도 충분하다 해가지고서는 이걸로 끝낼 것이 원칩으로 끝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자, 하드웨어 섹터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하고 둘이 이제 갈라지죠. AI도. 그 다음에 각각에서도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자체 AI를 개발을 한다.
자, 아마존닷컴 같으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 뭐라 그럴까요? 물류 관련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자, 우리는 어떤 물건을 고객에게 추천하느냐. 고객 추천할 때 여기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이 고객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샀으니까 이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물품들을 한번 추천해 봅시다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뭔가 물건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역시 여기 알파벳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광고를 보거나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 유튜브 알고리즘도 역시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테슬라의 도조 같은 경우 테슬라 도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자율주행 특화 자율주행에 특화돼 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는 이거 안 할까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AI가 또 그만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되면은 AI의 관련주로 현대기아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는 AI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더욱더 성행하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도와주는 주변 기업 쉽게 얘기해서 프론트엔드나 리어엔드, 즉 앞단이나 뒷단이라 부르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고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AS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중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라리스 AI. 오늘 요거 한번 상한가 같았었죠 잠깐.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종목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픈 엣지 지금 보시게 되면 고성능 205 탑스 NPU IP. 자 여기에 거의 뭐 원천 기술급이죠. 이 정도 되면은.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원천 기술에 해당합니다. 원천.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원천이라는 얘기는 다른 그 기술주들이나 대형 회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 AI 개발하고 싶은데요. 그러고 왔을 때 그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해서 수많은 기술들, 사업들, 그 다음에 제품들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 지금 현재 추세는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이 205 탑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자사에서 개발한 거에 거의 4배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대략 아직까지는 거래일은 400일이 안 됐지만 즉 2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가 최고점, 여기가 신고가였고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추세를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이미 거래량은 잔뜩 들어있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폴라리스 AI 오늘 같은 경우 여기에서 잠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현재 이 폴라리스 AI하고 계속해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인셉션 회원사로 여기서 선정이 됐다. 여기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협력하면서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을 하나 두 번째 파동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다가 꺾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여기서 잡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에서 요걸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금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이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략법이 여러 가지로 재밌어집니다. 여기서 올라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눌림목을 잡아서 이 위에 갔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눌림목을 잡아서 안전하게 다시 올라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마로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2분기 테마로 이미 AI와 반도체를 선정을 해서 리포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AI와 반도체 테마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AI에 대한 그런 전망들을 계속 누누이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리포트에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리포트 내용들은 우선 지금까지 해가지고 M7, 즉 기술주 중에서 여기 지금까지 했던 기술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그거를 의외로 미국 주식인데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을 투자했다가 여기서도 손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봤을 때 GPU 기반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각각으로 따로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것들, 혹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장중 원픽 요거에 대한 것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하고 반도체 양쪽으로 다 하는 회사, 즉 요거는 뭐냐면은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용, 요 두 가지 AI 두 가지가 굉장히 능한 회사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기업한테 물어봤을 때 기업에서 나는 온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 IP 만들어 줄게. 다음에 한쪽은 데이터 센터, 그러면 오케이, 난 여기 맞춰서 IP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것들을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원천 기술로 이제 승부를 보는 회사가 오픈엣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폴라리스, 얘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엔비디아하고 친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엔비디아하고 해서 같이 갈 거야 해서, 자, 이거는 쿠다 베이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쿠다 기반의 AI 프로세싱 유니트, AI 프로세싱 유니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 여기는 약간은 데이터 센터형 AI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AI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자,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하나,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연결이 돼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온 디바이스로 했을 경우에 여기서 다시 쪼개 있는 것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데이터도 역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섹터가 4개로 갈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섹터 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종목,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폴라리스 AI를 짚어주셨고요. 이 외의 종목들도 저희가 리포트에 담아뒀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신청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공해드렸던 그 히든 종목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먼저 1월 30일에 공략했던 GST 79%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4월 8일 공략했던 생명전기 85%로 4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크피아가 3위에 위치해 있고요. 2월 13일 공략했던 YC가 164%대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케미 전해질 관련해서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307%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 공략했던 한전기술이 10%대 수익률로 5위에 위치해 있고요. 엘컴텍은 15% 수익률로 4위입니다. 대성에너지 17% 수익률로 4월 16일 이후로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주들의 강세 속에서 36%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전기가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2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누적 수익률이 85%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간의 수익률 탑5 종목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 흐름이 좋은 두 종목 리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 LS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지난번에 제가 3월 18일에 그러니까 대략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군요. 이때 당시에 제가 11만 600원의 종가 매수를 여러분께 권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3월 18일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권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 잠깐 올라가다가 떨어졌지만 파동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파동을 타고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33.91%. 대형주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파동을 타더라도 완만하게 그리고 약간 느릴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장점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 4조 6,900억, 4조 7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완만하지만 이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 LS는 거의 예전 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 여기서 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대략 20에서 2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전 고점이 대략 한 15만 원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략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SAMT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4월 3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4월 3일 이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에 4월 3일에 이때 3,290원의 종가 매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죠. 자,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서는 물량을 흡수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역시 이 종목도 어떻게 됐느냐, 파동을 타고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었다. 자, 그래서 이 SAMT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역시 삼성하고 애플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목,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비롯해서 각종 그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수익률 거두고 있는 저희의 히든머니 종목들 두 종목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힌트부터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머니, 자, 별이 7개입니다. 말이 길죠. 그리고 종합상사 관련 종목, 자, 여기에서 오래간만에 저는 종합상사를 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종합상사들을 꽤 좋아하는 편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모멘텀은 전력설비 무역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구리 관련된 종목 그런 그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꽤 큰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의 포인트는 철강, 자동차, 선박, 플랜트, 유화, 기타 등등에서 돈 되는 거는 뭐든지 특히나 중후장대형 산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합니다. 모든 종합장사 그렇지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돈이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들의 그 영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진출해 가지고서는 또 사업을 일궈내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전형적인 상사맨들이 모여있는 종합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 차트, 지금 주봉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 횡보 라인에서 지금 다시금 해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서 약간의 거래량이 들어오지만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슈퍼사이클, 쉽게 얘기해 두 가지 슈퍼사이클인데, 첫 번째는 플랜트,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 세 번째 뭐냐, 여기 관련된 선박이고요. 그다음에 전력설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상사 관련주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정확한 종목명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시황과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볼 거고요. 중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 지원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조세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자리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있던 저항대를 벗어났지만 그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기 힘든 모습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천도 역시 마찬가지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내부 대륙의 이제 내부는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홍콩하고 그 다음에 각원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지수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것들이 다시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만큼 지금 동력이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원지수 잠깐 보도록 하죠. 각원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자,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애플,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여전히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운드리를 조금 더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아직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희망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다우존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자리죠. 자, 여기에 38,977포인트 여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저항대에 걸려 있다. 즉 39,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나스닥에서 아무리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잠시 뒤에 또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스닥을 한번 보죠. 현재 나스닥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16,500포인트가 현재 가장 중요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서 마감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다? 16,500포인트를 못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한번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최소한 15,000포인트 근처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S&P 500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187포인트. 자, 5,200포인트를 장중에 넘어갔다가 넘지 못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한번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5,256포인트, 5,300포인트까지 갔어야 됐었는데 가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60에서 70포인트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버거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현재 자리, 이 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2,750포인트를 우리가 공격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서 가고 있는 모습. 자, 여기 이 자리에서 강하게 들어가서, 자, 이 자리죠. 우리가 있는 곳은. 그럼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기 해 가지고서는 한번 2,750포인트를 넘어서 2,800포인트로 갈 수 있는 자리. 자, 외국인은 현재 20조 원 이상의 그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20조 3천억 원 이상을 지금 매수를 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략 30조 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죠. 왜? 유동성은 엄청나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 특히 AI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혼조세에 있는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임을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도 현재 마찬가지, 여기도 쉽지 않은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자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 현재 떨어져 있는 자리고 860포인트, 866포인트지만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900포인트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즉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뭐냐? AI에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6월까지 2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강세 테마로 다뤄봤던 AI와 반도체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역시도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미국 증시 혼조 영향의 보합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삼성전자와 2차 전지, AI와 유통 관련된 테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종합 상사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